고급차의 엔진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웅웅거렸다. 운전석에 앉은 흑인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경비 초소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늦췄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 풍경을 훑어보았다. 그곳은 비교적 조용한 듯 보였지만 이미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저쪽에 주차하세요, 선생님. 백인 경찰관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단순한 일상적 점검의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남자는 그 말에 따라 침착하게 차를 지정된 장소로 옮겼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는 걸 느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지는 않았지만 굴욕과 불의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땅딸막한 최고의 경찰관은 한 손을 권총 근처에 얹은 채 차량 주위를 돌아다닌 후 창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살짝 몸을 숙이고 모든 디테일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운전자의 손목에 찬 호화로운 시계, 차의 가죽 내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운전하는 남자의 검은 피부. 이 차는 누구 차예요? 그는 운전사의 정중한 인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물었다. 그녀는 내 거야. 그 남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경찰은 마치 이 대답이 거짓말이라고 이미 결정한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차 문을 두드렸다. 이제 차량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그 남자는 항의하지 않고 장갑함에서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경찰이 서류를 검토하자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매 초가 늘어졌습니다. 자주 여행을 다니시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의 어조에는 거의 가려지지 않은 냉소주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마치 운전사를 꾸짖을 만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필요할 때만요. 남자가 짜증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왜 필요한가요? 경찰관이 차량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전문적인 이유로. 경찰관은 건조하고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치 이 남자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살펴보듯 후드 위로 손을 밀어 넣었다. 전문적인? 좋아, 차에서 나오세요.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놀랐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나왔는데 손이 잘 보이도록 주의했다. 경찰은 차에서 나오자마자 차 주위를 완전히 돌기 시작했고 다른 두 경찰이 관찰하러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는 그의 권위를 강화하는 듯했다. 경찰관은 모든 예의를 무시한 채 트렁크를 열어라 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수색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나요? 그 남자는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여기서 질문할 자리는 아닙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웃으며 반박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거의 연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마치 그가 이 순간을 대중의 권력 과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 남자는 저항하지 않고 상자로 다가가서 상자를 열었다. 내부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여행 가방만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경찰관은 트렁크는 무시하고 승객실에 집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바닥에 종이, 개인 물품, 문서 등을 흩뜨리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를 모욕하고 절대적인 통제력을 주장하기 위해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차량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반응이라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는데 남에게 들리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장갑함을 열자 눈에 띄지 않게 공식 봉인이 찍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폴더 하나와 거기에 꽂혀 있던 FBI 배지였습니다. 그의 자세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배지를 보고 운전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배지로 돌아왔는데 표정이 긴장되었다. 가짜예요? 그는 마치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이 더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그는 그 배지를 마치 뜨거운 물건인 것처럼 잡았다. 증거.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에게 계속하세요 라고 외쳤다. 그는 파일을 다시 좌석에 던져놓고 그 파일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는 척했다.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협박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은 보관 공간을 열고 주머니를 비우고 개인 소지품을 흩뜨리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땅에 떨어졌다. 흑인은 여전히 거기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것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관의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두 경찰의 움직임은 모두 다른 두 경찰의 침묵의 시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개입하지 않은 데에 공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들을 대변했습니다. 이 허황된 이야기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더플백을 움켜쥐고 열었고 깔끔하게 접힌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주머니와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독이 섞인 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는데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당신은 비밀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한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보며 모든 세부사항, 모든 몸짓, 모든 단어, 모든 표정을 정신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수색이 단순한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그가 세상에 밝히고자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요? 그는 마침내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마치 그 질문이 농담인 것처럼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대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에게 방금 한 말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 그 남자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반박했다. 경찰은 그 질문을 무시했다. 그는 차 옆으로 다가가서 마치 전시된 제품을 평가하듯이 반짝이는 페인트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당신은 그렇게 차를 몰고 비싼 정장을 입고 그게 당신을 의심받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경찰관 중 한 명이 주저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개입하려는 듯이 한 걸음 나아갔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그를 방해했다. 현우 씨, 말할 거 있어요. 그는 위협과 우월함이 뒤섞인 어조로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장교는 대답하며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흑인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 사이의 역동성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현우는 불편해 보였지만 그룹 내의 위계는 뚜렷했다. 그들 중 누구도 상관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 남자가 경찰에게 다시 주의를 돌리며 물었다. 끝나면 내가 결정하죠. 경찰관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장갑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FBI 파일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같은 국경 검문소에서 실시된 검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통계는 특정 인종 집단이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멈추고 수색을 당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살펴보았는데 잠시 동안은 당황한 경찰은 그 파일을 유죄 증거로 제시했다. 이게 뭡니까? 그는 물었다. 그 남자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건 공식 FBI 보고서야. 당신에 대한 거야. 경찰관의 입술이 굳어졌고 그의 손은 여전히 문서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났지만 또 다른 감정이 드러났다. 두려움이었다. 그래도 그는 혼란스러움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우리에 대한 거야. 그는 긴장해서 웃었다. 그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누가 진짜라고 했어? 내 이름이 일면에 실렸어. 대답은 일격처럼 왔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른 경찰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심지어 현우마저 갑자기 더 주의 깊게 보였다. 경찰관은 불편함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그를 배신했다. 그는 갑자기 등받이를 좌석으로 다시 눕히고 다시 그 남자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숨기는 것을 말하려고 할 거야. 그 남자는 팔짱을 끼고 마침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재밌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재밌어했다. 그럼 계속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보자. 그의 어조에는 도전적인 것이 있었고 경찰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확신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주저했다. 하지만 완강하게 다른 경찰관들에게 돌아서서 명령을 내렸다. 수색을 계속해. 이 차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꺼내고 싶어. 다른 경찰관들은 분명히 불편해하며 복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장 경찰관의 권위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편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계산된 주의로 지켜보았다. 그는 행동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은 거의 무너질 듯했고 차를 수색하는 경찰관들의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수장 경찰관은 그 남자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리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래도 그는 권위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혼란을 가리기 위해 몸짓을 과장했다. 머리와 무릎에 손을 얹어 경찰이 갑자기 명령했다. 그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이것이 격화되는 이 대립에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였다. 그는 잠시 주저했는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장면이 미칠 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모든 얼굴과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 내가 명령을 내려. 경찰이 소리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권총집을 만졌다. 조용한 위협의 몸짓. 그 남자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머리 뒤로 얽었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은 이제 먼지와 흙으로 젖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표정은 복종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만족스럽니? 그는 사실 그대로 물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억지스러웠다. 그는 승리감을 느꼈어야 했지만 그 남자의 차분한 확신은 그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마치 그가 진정으로 우위를 차지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경찰관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특히 현우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무릎을 꿇은 남자와 상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당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경찰관이 물으며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의 차, 당신의 정장, 당신의 훌륭한 말로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가 바뀌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질문은 경찰관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잠시 더듬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 더 강렬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요원 중 한 명이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작은 가죽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경찰관은 재빨리 상자를 열었고, 일련의 FBI 신분증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경찰관이 긴장감을 감추려고 물었다. 당신이 찾던 것을 찾은 것 같군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이제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은 손에 든 카드를 뒤집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짜였고, 그 남자의 이름과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방금 발견한 것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이 문서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하며 카드를 상자에 던졌다. 누구나 꾸며낼 수 있죠. 그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 경찰관을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경찰관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의 불편함은 분명했다. 다른 경찰관들은 수색을 멈추고
상관과 무릎을 꿇은 남자 사이를 번갈아 가며 시선을 돌렸다. 다시 수색을 계속하세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엿보였다. 하지만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은 그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따라갈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우리는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갑자기 그에게로 돌아섰다. 현우, 나를 신문하는 거야. 현우는 주저했지만 그의 시선은 무릎을 꿇은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저는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장은 마치 항복할지 더 깊이 파고들지 고민하는 듯 현우를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은 남자를 가리켰다. 일어나. 그 남자는 순순히 따라 천천히 일어나 침착하게 정장을 고쳤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경찰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군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대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자가 반박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조였다. 국경 검문소의 공기는 무거웠다. 차량을 둘러싼 경찰관들은 긴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눈에 띄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고 빠르게 숨을 쉬며 마치 터질 것처럼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서 있는 흑인은 계산된 정확성으로 정장을 고친 다음 차분히 차로 걸어갔다. 그는 앞좌석에 있는 파일을 움켜쥐고 아무 말 없이 수석 경찰관에게 돌아섰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은 그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리고 말해봐, 경찰관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침묵을 꿰뚫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경찰관은 주저했고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는 말을 찾았지만 그의 권위는 그 남자의 냉정한 시선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는 파일을 열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고는 멈춰서 소리내어 읽었다. 3월 14일 국경 검문소 사건. 흑인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서 수색했다. 허위 보고서, 증거 없음. 그는 침착하게 파일을 닫고 다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 생각나게 하니 그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른 경찰관들 사이에서 지지를 구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던 현우만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함정일 뿐이야. 경찰관이 더듬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당신은 다 꾸며내고 있어요. 그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경찰을 압도하는 듯했다. 영장 없이 내 차를 수색해서 증거를 파괴했는데 이제 내가 꾸며낸 거요. 그는 그에게 살짝 기대었다. 정말로 이걸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여전히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누구든 나를 위협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머리를 살짝 기울였고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FBI 국장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제복이 인종차별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경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FBI. 그는 더듬거리며 눈을 파일과 자동차 시트에 펼쳐진 신분증으로 옮겼다. 현실이 다가왔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사이렌 소리가 지평선 너머로 울려 퍼졌다. 그 남자는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고 그는 지원군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경찰관들은 얼어붙었다. 흥분이 고조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물러섰고 다른 사람들은 긴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오랜 망설임 끝에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그는 FBI 국장에게 속삭였다.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있을 만큼은 알고 있었군요. 국장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옳은 일을 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분명히 조롱했다. 그러는 동안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검은 차량들이 역 입구에서 갑자기 멈췄다. 중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차량에서 내려와 즉시 상황을 통제했다. 국장,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공손하게 다가가며 요구했다. 그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마비된 듯 보이는 수석 경찰관을 가리켰다. 이 남자를 체포해. 연방 수사방해, 증거인멸. 그럴 수 없어. 경찰이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그의 공황 상태를 드러냈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국장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 당신은 제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복 뒤에 숨을 권리도 잃었어. 두 경찰이 다가와서 경찰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의 항의는 소동에 사라졌다. 국경 검문소의 다른 경찰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이 지켜보았다. 국장은 현우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다른 방향으로 볼 거야. 현우는 침을 삼켰고 그의 눈은 그를 찢어놓는 내적 갈등을 반영했다. 국장은 대답하기도 전에 주의를 돌렸다. 그는 망가진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그것을 응시한 다음 이 역을 즉시 폐쇄라고 말했다. 이 장은 연방 요원들이 국경 검문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끝났다. 구경꾼으로 전락한 지역 경찰은 벽에 기대거나 멀리 서서 권한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앉아있는 수장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그의 추락 깊이를 드러냈다. 감독은 그의 앞에 멈춰 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멈출 기회가 정말 많았잖아. 그는 낮지만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렸어. 내가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너는 매 걸음마다 더 나아가기로 했지. 마지막 말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무력한 경찰은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행동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일이야. 감독이 아이러니한 어조로 되뇌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경찰관과 몇 인치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한 일은 법을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복을 이용해 모욕하고 위협하고 파괴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들었지만 교장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교장은 마치 앞에 있는 남자를 분석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누구든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에 무게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FBI 국장이었지만 흑인이었고 그것으로 당신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른 국경 관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에 띄게 불편함을 표했다. 특히 현우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이번 사건에 참여했다는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감독은 다른 경찰관들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이 이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거기 서서 보세요.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두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계속 말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하지만 뭐요? 감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은 말하기가 두려웠고, 당신이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맞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패배감에 고개를 숙였다. 예, 선생님. 감독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두려움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인종차별을 묵인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현우를 침묵 속에 남겨둔 채 떠나갔고 다시 수갑을 찬 경찰관에게 주의를 돌렸다. 당신은 감옥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의 경력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의 국경 초소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썩은 곳이야.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조사를 받도록 할 거야. FBI 요원들은 방송국 장비를 해체하고 보안 카메라의 녹화 영상과 영상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항복하는 분위기였다. 수갑을 찬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는 쓴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어조에는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있을 거야. 감독은 반쯤 미소를 지었지만 슬픈 미소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당신이 체포되었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체포될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손상된 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경찰서에 침입하면서 일어난 먼지는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아직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FBI SUV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감독은 잠시 뒤로 물러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이 단지 작은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작은 발걸음조차도 어딘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었다. 가죽 냄새와 가솔린 냄새, 먼지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올라가기 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현우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감독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국장은 차에 오르기 전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국경 검문소를 뒤로 하고 떠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FBI 국장은 경찰서를 떠나 길을 천천히 운전했다. 차 안의 침묵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사건만큼이나 무겁게 흘렀다. 차량 내부는 여전히 어수선했고 서류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먼지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가볍게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오늘이 쉬운 날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 검문소를 넘으면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직접적이고 부끄러운 굴욕과 학대가 있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경 통과 작전은 승리였지만 씁쓸한 감정도 뒤섞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심호흡을 했다. 밖의 고요함은 거의 위안이 될 정도였고 유일한 소리는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가져온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페이지에는 이 국경 횡단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증언,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멈춰서고 모욕을 당하고 언어적, 때로는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우연이나 변칙이 아니라 체계적이었으며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닫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FBI 국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의 수장에 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겨지는 흑인이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기 위해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그 장치를 움켜쥐었고 화면에 자신이 신뢰하는 요원 중 한 명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는 체포와 역의 일시 폐쇄를 확인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는 이미 분석 중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효율적이고 직접적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국장님?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소음이 날 겁니다. 경찰서장과 다른 경찰관들이 과열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의 무게를 느꼈다. 진실은 우리 편이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은 전화를 끊었고 이사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좌석에 기대앉아 천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루는 끝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우를 생각했다. 젊은 요원은 주저했지만 이 순간의 의심은 신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과 공모의 문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동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는 장갑함을 열고 첫 번째 파일보다 더 큰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큰 글씨로
사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페이지를 훑어보며 조사 중인 다른 국경초소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했다. 각각은 더 큰 투쟁이 상징을 상징했으며 그는 그 투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치면서도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파일을 다시 장갑함에 넣었다. 그는 그날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때로는 시작이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전부일 뿐이었다. 그는 차의 엔진을 시동하는 순간 수갑을 찬 경찰관의 말을 떠올렸다.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있을 거야. 그는 입술을 깨물고 앞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막을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차는 어두운 길로 달려가 밤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날의 무게와 체제, 그리고 차가 짊어진 부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투쟁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강력한 스토리를 더 많이 발견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긴장감과 반전이 가득한 이 스토리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하에게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곧 봐요.